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 양시장 투자 심리 살아나면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제조업 지표 괜찮았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애플이 급등을 보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술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예,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나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우지수만, 아직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서서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죠. 제조업체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4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쪽이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런 소식, 뉴스거리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진 부분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애플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줌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소폭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특이한 부분들은 월마트가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통시장 쪽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쪽에 있어서의 시장,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미국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 그 부분들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 자체가 이제 60조 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고객 예탁금이죠. 이거의 부분들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 청약, 이 부분들 때문에 급증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신용잔고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시총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객 인사금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가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좀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SK바이오팜이 청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맥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볼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이 유동 자금은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 전날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순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좀 나와주는데 기관 쪽은 이제 매도에 대한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가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무작정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3월 달 이후 4월 달부터 보게 된다라면 선물의 누적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지수예요. 노란색 선이 외국인 쪽에 있어의 선물 매수 합계인데요. 여전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자금 이탈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쪽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펀드 쪽으로의 자금 유입보다도 일단 개인 투자자분이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기관 쪽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종목을 좀 압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장이 여전히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00억대의 외국인 쪽에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전날 이제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쪽은 뭐 일단 현물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의 자금 유입이 좀 더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위안화도 강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전전적으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외국인 쪽에서 돌아오기엔 좀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1,160원짜리 때 70원짜리 때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여전히 뭐 개인 주도 장세는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만 나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618을 넘어서서 정고점 자리 때까지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거래소 시장도 코스닥을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360포인트예요. 21선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처럼 거래소 시장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고점권역까지도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작에서는 어떤 종목과 좀 섹터에 집중을 하면서 전략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여전히 뭐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죠. 우선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전날 기준으로 이 해외 유입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235명이었었어요. 국내에서 222명, 해외 유입에서 13명 정도가 나왔고 총 합이 235명이었었는데요. 전날 자정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267명으로 좀 늘었는데요. 국내 쪽에서의 253명, 해외 쪽에 유입이 된 부분들이 14명 정도 좀 늘어서 총 267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확 급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 초반에 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이렇게 시장에 큰 해소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확진자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9월 6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5단계 시행을 하고 있죠. 2.5단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9월 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외출을 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좋을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꼭 착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형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중기 추세 라인대를 일단 깨졌습니다. 추세 라인은 깨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 하락 추세냐 아니면 박스권이냐 이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박스권형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4,200원 자리대, 이 자리대 뭐 기준가인데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뭐 일정 부분들은 박스권형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지수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군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전날 같은 경우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하고 5G 쪽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도 업종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나왔던 거는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에 있어서 상승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런 부분들 업황을 받아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을 좀 지속하고 있고 완성차 쪽보다는 이제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또 한 부분들은 IT 소부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좀 괜찮아져야지만 IT 장비 쪽이라든가 소부장 이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업종군들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기회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 축으로는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쪽 섹터도 여전히 이 반등권역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화학 이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 건설주들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대림산업이에요. 대림산업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제 장기 추세를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건설주들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SOC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주택 보급에 대한 늘리겠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서서히 좀 번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군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새로운 산업, 이 신성장주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도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은행 쪽과 보험 쪽보다는 증권주들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원체 좋죠. 그리고 고객인탁금 증가폭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은 증권주의 실적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안착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오롱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점을 깨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61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고점을 서서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아요. 뭐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최근에 증가를 했다가 급감을 하고 6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탄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좀 탄력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테크윈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도 61선을 깼지만 아직까지 다시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선에 있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에 있어서의 트레이딩 보게 되면 갤럭시 폴드 2가 공개가 됐습니다. 평가는 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좀 높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빠질 수 없는 게 KH바텍이죠. KH바텍은 다른 IT 부품 쪽보다도 견조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좀 강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KH바텍이라든가 MC넥스 같은 기업도 나름대로 좀 수혜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가 훌쩍 뛰어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급락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단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림산업이에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죠.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9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월요일에 하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이제 2360선까지 다시 한번 진입된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중국 측이 PMI 지표를 공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간밤 미국 측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기술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9% 상승 흐름 나옵니다. 54,700원대, SK하이닉스 0.6% 넘게 상승하면서 75,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2% 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언택트 업종들 상승 흐름 나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줌은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지표를 발표하면서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이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언택트 업종은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이버는 32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LG화학 오늘 소폭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는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세일트는 0.67%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우선주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은 1% 넘게 빠지네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카카오가 1% 넘게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 좀 그대로 따라가는 분위기네요. 일단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TV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힘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보합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860선 목전에 들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제넥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잼 반등 나오네요. 1%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7,600원대. 시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는데 어제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일단 진단키트의 8월 수출액이 38% 넘게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진단키트주들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이 1% 가깝게 뜁니다. 20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HLB 추세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9만 원대에서 9만 1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5G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네요.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5G 업종들 대부분 좀 계속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요일에 좀 8만 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9,600원대까지 고가 높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RFHIC도 현재 1%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5G 업종들 대부분 상승 출발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 2% 넘게 벌써 띄우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 ENM 0.8%의 상승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하게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냅니다. 일단 좀 보니까 위원님께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이 후성인데 후성은
보니까 위원님께서 7월에 이미 좀 추천 의견을 주셨고 꽤 높은 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도 6% 넘게 급등을 나오면서 강하게 띄우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시그널부터 장세까지 함께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계속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도통 빠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강하다는 게 지수적으로 이게 급등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도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면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래서 7월, 8월 달에서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약주만 주식이 아니고 IT 부품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도 똑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에 나와주면서 지금 보면 오늘도 게임주지 컴투스가 7%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금 KEC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쪽 테마주들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점점점 움직이고 있죠. 이 정도로 지금 강세를 좀 계속 보여주면서 2차 전지도 가가고 거기다가 엔터주들도 계속 강하고 SM이라든지 어제 좀 흔들렸었던 초록뱀은 또 다시 올라오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업종에서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강한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후성도 강하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코어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IT 부품주 할 거 없이 지금 바닥 종목들은 지금 다 하나씩은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세가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게 아니고 아직 많이 올라가질 못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계속 공략을 좀 노리신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은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후성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후성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7월 20일 날 이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사실 이 후성은 매매 시그널뿐만 아니라 실전 매매 정수에서 3월 20일 날 4,800원서부터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4,800원서부터 해서 말씀드린 자리에서는 지금 어제까지가 110%였으니까 지금은 이게 100%가 넘어갔으니까 수익률이 더블로 나거든요. 지금은 아마 수익률이 120%에서 130%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4,800원대에서 이제 처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요거를 4,800원대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120% 정도 되네요. 지금 12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매매 시그널에서는 제가 일단 목표 가격을 10,000원을 뒀었었는데, 이거 10,000원을 말고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을 지금 시장에 있는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지금 짧게 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갈 것 같은데 제가 아게터, 그래서 IT, 게임주, 엔터주, 게임주도 오늘 굉장히 강해요. 지금 카카오도 강하고 네이버도 강하고 엔소프트도 강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게임주, 엔터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IT 부품주 이쪽이 다 강하게 가는 걸 봐서는 지금 후성도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중을 다 갖고 있으면서 욕심을 내면서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든 지금이든 좀 팔아야 돼요. 최소한 절반을 팔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을 팔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팔고 나머지 20%를 가져가든 아니면 50%를 가져가든 그 부분은 13,650원이 돌파될 때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슈는 이제 7월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반등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 거기에다가 전일까지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준 흐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아울러지면서 못 갔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고 그다음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해질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배출권 관련에 대한 이슈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물리면서 갈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샀죠. 목표 가격을 13,650원까지 두겠다. 일단 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 그래서 50% 이하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사용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요것도 8월 5일 날에 이제 이수에스티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수익률이 한 30% 정도 좀 넘게 좀 났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가요. 그래서 이것도 바닥에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았던 종목이니까 이것도 30% 수익에서 머물지 말고 물론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원래 10,000원을 받던 건데 10,000원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을 파세요.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자리인 15,000원까지. 그래서 얘도 목표가 상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 제가 다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게 되는데 아마 CTC 바이오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원래는 여기서 처음 추천했던 종목인데 매매 시그널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눌렸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죠. 이게 뭐냐면 시장이 죽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눌렸다가 지금 억눌렸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게임주, 엔터주, 제약주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전업종에서 바닥에 있던 애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던 애들 걔네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지금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다 치고 가는 흐름들이라서 뭐 제약주를 하겠다라 그러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나쁘다는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쪽은 IT, 게임주, 엔터주고요. 제약주들은 변동성이 심해요. 선수들의 영역이고 여전히 제약주도 주도주긴 하지만 초보자들이 먹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이지만 어느 정도 떴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빠지면은 이제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닥 쪽에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당시 잡았을 때 당시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어느 정도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우상향을 돌릴 수 있는 괜찮은 자리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일단 30% 난 상태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뭐 이슈는 그 유럽 종양학회 ESMO를 앞두고 타깃 항암 신약 개발 이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남아있어요. 결국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고 막상 결과가 나오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거니까 아직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래서 1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 머티리얼즈인데요. 코오롱 머티리얼. 자, 코오롱 머티리얼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아침에 갭상승이 좀 작았으면 좀 공략을 해볼 만도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따라가기 조금 어렵겠네요. 자, 지수도 역시 뭐 쉽게 죽질 않습니다. 지수는 지금 뭐 코스닥은 뭐 이미 벌써 강했어요. 이미 코스닥은 전거 좀 돌파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 같고 뭐 돌파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종목은 잘 가니까. 자, 어쨌든 지금 코오롱 머티리얼도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뭐 개념 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이 2,945억 이게 조금 가볍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완전 가볍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수소차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 기대감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 상한선 철폐 소식이 좀 나왔는데 그 보조금은 이제 수소차 충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차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 철폐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얘뿐만 아니라 다른 수소차 관련주도 전일날 좀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에서는 선수 매매급 단타를 하겠다면 한 요 정도 한 4,6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밀리면 공략해 보실 수는 있는데 초보자들한테는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강한 종목 계속 위로 쏘긴 하지만 한번 밀리면 뭐 단번에 20%가 확 밀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바닥에 있는 수소차, 전기차 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가도 뭐 바닥에 있는 종목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추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테스입니다. 근데 지금 테스가 아침에 조금 밀리기를 좀 기다렸는데, 매수가부터 먼저 수정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22,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리고 종목들도 지금 뭐 게임주, 엔터주 뭐 다 튑니다. 다 튀는 걸 봐서는 그냥 이거는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2,750원부터 밀릴 때마다 싸게. 왜냐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얘도 코스닥이죠. 그럼 얘도 여기 가야 돼요, 사실은. 이쪽에 가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22,750원 이하로,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는 뭐 따라가지 마시고 22,750원 이하. 제일 좋은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조정시 매수하시면 되고, 목표치는 지금 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섹터냐면은 그러니까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장비랑 그 다음에 3D 랜드,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이 세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요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태양광 섹터, 태양광은 몰라도 어쨌든 반도체 3D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제 종목인데 유닛 테스트는 이미 벌써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었고 아마 돌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IT 부품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돌파를 할 텐데 돌파하게 되면 테스트도 따라갈 거예요. 그럼 얘가 따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절반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 지금 절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절반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코스피가 2,400 돌파 안착하게 되면 2,500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후성도 빠르게 들어 올렸던 이유가 시장에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먼저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게 내릴 때마다 싸게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 라인도 잡아드려야 되겠죠. 손절 가격은 19,400원이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25,000원, 딱 절반 말씀드렸던 2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장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언택트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일 엔터주들 상승세 강하게 나왔던 부분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게임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그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이슈가 부각되면서 BTS 관련주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의 상승세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STX라든지 STX 엔진 그리고 이제 이쪽 중공업 관련해서 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든지 이제 이쪽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이슈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 우상향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의를 주신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그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제가 이제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강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상향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저께 또 상한가까지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정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는 흐름 괜찮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비중 축소하시고요. 일부 물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20%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하면 절반이라든지 한 5% 정도 신고가 그럼 계속 이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가져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절가를 한 54,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거기 입찰 안 하면 추세 유지가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 채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을 또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여부는 54,000원 부근을 이탈할지 안 할지에 좀 갈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타라든지 단기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신고가 우상향 흐름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중을 갖다 좀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종목이 이제 SK케미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어저께 SK케미칼이 그 증권사 리포트도 좀 좋게 나오고
목표가 상향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백신 이제 CMO 회사로 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SK 사이언스가 내년에 이제 상장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저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뭐 50만 원까지는 갈 거다, 뭐 100만 원 갈 거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약 한 5만 원대, 한 6만 원대 부분에 있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가치적인 평가, 뭐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고 해도 조금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 기관 수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림으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저점 매수 관점으로 40만 원대 부근, 그리고 40만 원대 이하에서 뭐 한 38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신고가 넘어가는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는데 신고가 넘어간다. 그렇다면 입절가 잡고 조금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망을 좀 하시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보통 뭐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상승이고 뭐 지금 좋은 소식들도 많고 현재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 다만 현재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임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경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케미칼은 관망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한화생명인데요. 한화생명 지금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매수하기 어떠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험업종들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한화생명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놓여 있고, 이 종목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정도쯤 해서 나온 거래량인데, 이후에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특정한 가격대를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하락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다면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붕상 뭐 2선 위로 이제 주가도 올라와 있고, 바닥을 잡는 그런 파동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앞서 실적들 대비해서 본다면 전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현재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한 17,000원, 그러니까 1,700원 정도, 그리고 뭐 한 2,000원 정도, 이런 이제 스윙 관점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 괜찮겠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준비하고 계신 종목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드림텍인데요. 이 전망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무선 그 심전도 센서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그 상용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그런 모멘텀으로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그런 상승을 준 상황이에요. 현재는 한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기라고 해서 코로나19 치매 진단기 관련해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이슈를 좀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감염 여부를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무선 심전도 이제 패치가 미국 FDA 승인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고 시세 자체로는 그런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드림텍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단기 이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기 회색선이 41선입니다. 이 41선이 지지선으로 잡아주기에는 되게 좀 괜찮은 선이거든요.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 선을 지지하고 행보하다가 어제 장대 양봉 나왔어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단기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 종목이라는 것들은 한 21선 정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뭐 몇 개 정도의 그 조정봉이 좀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밑꼬리가 나오는 그런 조정이 한 이 21선 다지기가 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지를 하면은 재차 한번 위로 뭐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은 조정이 좀 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를 손절가에 잡고요. 밀릴 때마다 이 종목은 매수해서 반등치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 제가 이거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특히나 3월달에도 이후에 많은 좀 중기적으로 조정세가 좀 이어졌다가 최근에 급등이 좀 이어졌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패널 가격이 최근에 LCD 관련 패널 가격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주문이 많이 증가를 해서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이슈를 좀 받아서 LG 디스플레이는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하반기에서는 OLED 패널 관련 이제 출하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중화권 이쪽에 이제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차트 위치를 보시면은 대략 한 15,700원, 800원 정도 부근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건 좀 자연스러운 저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14,500원 정도를 박스권 저점으로 잡고 14,000원에서 15,800원 정도를 단기 박스권 좀 진행이 좀 이어졌다가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한 1, 2주 안에 한 16,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조정이 줄 때마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주가 전망을 좀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 차트 흐름 자체가 역배열 형태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19로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고 주문이 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반도체 D램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고가
기존에 이 서버 업체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그 반도체 이제 디램주인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힘을 못 쓰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일단 이 종목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제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하반기 그 디램가나 이제 그 가격을 좀 보고, 일단 관망을 좀 하셨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관망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테슬라 유상증자 소식이 좀 밀리긴 했지만 테슬라가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 특히나 나이키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 또 찍어주면서 계속 급등을 하죠. 그래서 국내 나이키 관련주들 화승 인더나 화승 엔터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근데 오늘 국내 종목 중에 시장은 잘 가는데 최근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움직임이 조금 재미없는 종목 삼성전기예요. 자, 매수가 목표가를 얼마를 봐야 될까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물론 더 가겠죠. 지금 갤럭시 쪽 이슈가 원체 좀 나쁘지 않으니까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우선 현재 구간대에서의 매수 접근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다시 조금은 흘러내릴 가능성도 우선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하신 이후에는 바닥에 상승 주면서 지금 전고점 2번 맞았거든요. 벌써 이때 한 맞았고 그리고 2월 달에 한 맞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선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선 14만 5천 원 자리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 자리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이 자리에서 꼭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분할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KEC, 저는 캣이라고 부르는데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용 반도체 공급 소식이 있으면서 상한가 랠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오늘 출발도 좋았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해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까에 대한 조금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분봉을 좀 보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한가 들어가서 출발했지만 풀렸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잡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활발한 거래량 보이면서 어제보다 많은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매도 흐름들도 간간히 조금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봐서 심리적 저항선 상황으로 보는 게 1,600원 자리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1,600원 자리가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심조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온다면 상한가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 반 넘어가고 있는데 10시까지도 상한가 못 들어가면은 조금 오후장까지 흔들렸다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1,600원 자리만 지키는지 체크하시고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하시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 보면은 KH 바텍입니다. 역시나 좀 좋은 모습, 폴더분 관련 물량 증가 이슈 맞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원 가격으로 25,000원대로 상승 랠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전고점 25,000원까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25,000원 부근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가 상승 크게 나오면서 신고가 패턴 그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여유 가지면서 보시고 반등이 한 2, 3주 안으로 해서는 25,000원대 빠른 안착 나올 수 있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그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힘스라는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스라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쪽 장비 부품 관련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점은 이 종목이 현재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자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3배, 4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ROE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본다면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시총이 현재 1,380억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이 종목 사두시면 그냥 물릴 일이 없어요. 그냥 시총 2천억까지는 가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매수 굉장히 좋고요. 올라간다면은 가뿐하게 16,0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2만 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손절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무제표 열어보세요. 실적이 그냥 퍼펙트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힘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스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어서 이지원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MW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G 관련된 대장주로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5G 종목들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 끝에 상승이 가장 빠른 섹터가 5G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KMW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의 시설 확장이 3, 4분기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이 좀 저조했는데, 이 부분을 또 역으로 해석을 하면 대부분 연기되었던 각국의 미국, 영국, 호주, 인도, 프랑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5G 관련된 시설 확장이 3분기, 4분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KMW가 실적이 안 좋았던 건 결국에는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지연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3, 4분기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5G 종목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최근에 8만 원대 지금 현재 이제 안착 관련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터들도 대거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아마 직전 고점 가격대 8만 원 내외에 등락인데, 아마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KMW 8만 원 내외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로 10만 원, 장기로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가격대인 6만 5천 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최근 5G 업종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KMW 3, 4분기부터 시설 투자에 대해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보고 계시고 12만 원대까지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